안녕하세요. 아띠랑스 공방입니다. 오늘 영상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특별히 주문 제작을 받아가지고 과정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주문 주신 분이 이 아이가 곱창 떡볶이라는 아이래요. 그래서 곱창의 곱을 잘 표현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재료 선정에 조금 신중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상 다리부터 머리까지 원스톱으로 뜨는 거라서 다리부터 떠볼 겁니다. 주문자분이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시작을 해줘야 돼요. 되게 아무런 고민 없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전에 고민하는 과정이 다 생략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전에 인형을 많이 디자인해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비슷한 인형을 찾아서 처음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 구상을 하는 편이에요. 다리는 이 정도 길이가 적당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한쪽도 만들어줄 거예요. 어때요? 두 쪽 다리만 봐도 귀엽지 않나요? 요청하신 디자인이 다리 사이는 딱히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리를 달라붙여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짜잔! 깔끔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어서 엉덩이 부분을 떠줄 거예요. 엉덩이를 뜰 때는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뜨다가 풀렀다 뜨다가 풀렀다 반복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특히 엉덩이 쪽이 몇 코 차이로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행착오가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 없이 뜨다가 모양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듭니다. 뭔가 이대로 뜨다가는 주문자분이 처음 시안 주신 거랑 다르게 제작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풀어줍니다. 인형을 새로 제작하게 되면은 항상 풀렀다가 다시 뜨는 게 필수예요. 이런 고민하는 과정이 없으면은 완성 작품이 항상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양이 잘 안 나올 때는 같은 부분인데도 여러 번 반복해서 떴다 풀렀다를 한 적도 많아요.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몸통에 치마를 떠줄 거라서 치마 뜰 부분을 생각하면서 떠줘야 됩니다. 짜잔! 나중에 이 부분에 치마를 떠줄 거예요. 치마 윗부분으로 배가 볼록하게 나와야 돼서 코를 계속 눌려줄 거예요. 모양을 보면은 너무 많이 코를 늘린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돼야지 솜이 넣었을 때 통통하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 모습은 되게 볼품없지만 저는 이제 완성되는 모양을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괜찮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단을 세고 있는 거는 나중에 한 마리를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길이를 보니까 이 정도면 원하시는 사이즈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코를 줄여줄 거예요. 코를 줄이기 전에 다리 부분에 솜을 미리 넣어줄 겁니다. 나중에 절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솜을 채워줘야 돼요. 인형을 만들다 보면 다리에 솜이 채워지면 완성되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코를 줄이기 전에 나중에 솜을 넣으면 치마를 뜨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떠줬습니다. 링구사가 아이보리 색상이라 너무 하얀색으로 치마를 만들면 안 돼서 조금 괜찮은 색상을 찾다 보니까 코바늘에 적합하지 않은 실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뜨는데 코가 자꾸 걸려가지고 힘을 주면서 뜨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팠어요. 짜잔! 치마를 모두 만들어줬고 손으로 모양을 이쁘게 잡아줄게요. 이제 아까 뜨던 거 이어나가면서 코를 줄일 거예요. 인형이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에는 솜을 미리 채워줬어요. 근데 이 솜이 진짜 곱창의 곱 같지 않나요? 이어서 코를 줄여나가다가 손이 너무 아프니까 중간중간 쉬어줍니다. 이제 솜을 마구잡이로 넣어줍니다. 완성되는 모양을 생각하면서 안쪽부터 솜을 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솜을 넣으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시안이랑도 비교를 해봐요. 솜을 조금 더 넣고 진짜 마무리를 할게요. 다 떠주고 돗바늘로 손구멍을 막아주면 짜잔! 완성됐습니다. 손으로 조물조물 거리면서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잡아줍니다. 이제 곱창 머리 부분을 떠줄 거예요. 이 링구사를 잘 뜨는 방법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코가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감으로 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링구사의 장점은 잘못 떠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코스만 맞춰주고 그냥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거의 다 된 것 같으면 머리에 얹어서 사이즈를 대략 봐줍니다. 곱창은 통통해야 맛있으니까 머리에 솜을 치우고 위치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돗바늘로 한 땀 한 땀 연결을 해주면 완성! 아직 형태만 있지만 오동토동하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제는 인형의 인상이 결정되는 눈, 코, 입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주문 제작 받은 거기 때문에 인형을 얼마나 귀엽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게 작업되냐가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을 대충 잘라서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되게 신중하게 눈, 코, 입 위치를 잡아줬어요. 미리 표시한 위치에 꼼꼼하게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신 시안이 눈, 코, 입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았는데 역시나 눈, 코, 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나 인형이나 눈, 코, 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눈의 위치, 눈썹의 위치, 눈 사이의 거리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인형이면은 최대한 이쁜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 주문 제작받은 거는 최대한 비슷한 위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티치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풀렀다가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편이에요. 물결 모양 윗부분까지 한 땀 한 땀 작업을 해주면은 짜잔! 완성됐습니다. 스티치한 게 풀리지 않게 실을 잘라주기 전에 목공용 풀로 끝부분을 살짝씩 발라주었어요. 이 풀은 마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마르는 동안 팔을 만들어 볼 거예요. 팔은 만든 다리보다 코스를 조금 줄여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는 편이에요. 길이는 중간에 인형에 대보면서 정해주시면 돼요. 팔 끝부분에만 솜을 살짝 넣어주고 반접어 마무리를 하면 완성! 팔을 만드는 동안 본드가 다 말랐기 때문에 실을 정리해줬습니다. 그냥 자르셔도 본드로 살짝 고정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아서 괜찮아요. 팔을 달아주기 전에 먼저 볼터치를 해줬어요. 주로 쓰는 색상이 뭔가 티가 안 나가지고 다른 색상으로 다시 해줬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저는 인형 눈, 코, 입 만들고 볼터치 해줬을 때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아이는 떡볶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안고 있는 포즈로 위치를 잡아줬어요. 몸통에 한 땀 한 땀 연결을 해주고 안고 있는 포즈이기 때문에 팔 중간 부분도 살짝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양쪽 팔을 꼼꼼하게 연결하면 짜잔! 너무 귀엽게 연결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품을 만들어 볼 건데 지금 만들고 있는 떡볶이 떡입니다. 오동통하니 새빨간 떡볶이 떡이 완성이 됐어요. 떡볶이는 이쑤시개에 꽂아 먹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진짜 이쑤시개에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제법 떡볶이 같지 않나요? 끝부분에 목공용 풀을 살짝 발라가지고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치마에 땡땡이 무늬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쑤시개가 빠질 수가 있어서 팔 부분에 목공용 풀을 살짝 발라가지고 고정해줄 거예요. 이런 소품들은 목공용 풀로 살짝만 고정을 해줘도 어느 정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짜잔! 너무 귀여운 곱창 떡볶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 머리에 곱이 느껴지시나요? 두 마리가 의뢰가 들어와서 한 마리는 팔을 펴고 있는 자세로 만들어줬습니다. 역시 인형은 두 마리 세트로 있어야지 너무 귀엽습니다. 어때요? 시안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나요? 주문하신 분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디자인하는 인형들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